교과서 274페이지 수학 익힘책 함수 파트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좌표 평면에 이제 여러 가지 도형이 그려져 있는데 일단 함수의 그래프가 되려면 자, 함수는 x가 y에게 한 발씩만 화살을 쏴야 합니다. 그쵸? 자, 그걸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은 자,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두 번 이상 만나는 게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다 그려봤을 때 2번은 그리고 5번은 직선과 두 번 만나는 게 존재해서 2번과 5번은 안 되고 3번, 1번, 5번은 전부 다 가능하겠죠. 어떻게 내가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도 두 번 만나도록 그릴 순 없습니다. 모두 고르면 1번, 3번, 4번이 되겠죠. 특히 1번은 직선이기 때문에 1차 함수, 4번은 2차 함수의 그래프인 것도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정의역이 1과 마이너스 1로 이루어진 집합일 때 y는 x라는 함수와 절대값 x라는 함수와 서로 같은 함수를 고르래요. 자,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전부 다 보니까 서로 같은 함수는 없어 보여요. 그쵸? 근데 정의역이 1과 마이너스 1만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함수값이 같아야 합니다. 즉, y는 절대값 x라는 함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함수값 y는 절대값이니까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인 1일 때도 y의 값이 1이 됩니다. 즉 x가 마이너스 1일 때나 1일 때 함수값이 1이 나오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의 함수를 골라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1,1로 순서쌍을 나타낼 수 있느냐 찾아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역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기역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제곱하니까 y도 1 나오고요.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제곱하니까 1 나와서 기역은 가능합니다. 그쵸? 이렇게 y는 x제곱과 y는 절대값 x는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을 때 같은 함수가 됩니다. 니은 합시다. 니은은 x에다 1 집어넣으면 y 값이 1이 나오는 게 맞는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y 값도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니은은 안 돼요. 자, 같은 방법으로 디귿 하겠습니다. 자, 디귿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니 당연히 안 돼요. 그쵸? 둘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함수값이. 그래서 같은 함수가 될 수 없고 마지막으로 리을을 본다면 리을은 분모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지만 x에다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1이 나오니까 리을도 돼요.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는 모든 정역의 원소에 대하여 함수값이 같게 나오는 함수를 의미하니 기역 리을이 정역이 1과 마이너스 1일 때 y는 절대값 x와 같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 xy에서 함수 f는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이고 그 다음에 함수값들이 두 개 주어져 있습니다. 자, f2는 5라는 함수값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f1 빼기 f4가 4다. 자, 이 조건을 보고 f3 값과 f4의 값을 더해보래요. 일단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원소는 1, 2, 3, 4고요. y의 원소는 1, 3, 5, 7입니다. 이 상태에서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으니 x 값 하나에 y 값 하나가 1대1로 만나야 되겠지요. 그러면 일단 f2가 5라는 건 주어져 있으니까 화살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f1 빼기 f4가 4인데요. 지금 5는 화살을 보낼 수 없으니 두 개를 빼서 4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7 빼기 3밖에 없어요. 두 개를 빼서 4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7 빼기 4밖에 없으니 F1은 7로 보내고 F4는 3으로 보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남는 것끼리 짝을 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찾았지요. F3 더하기 F4는 자, 3은 화살을 1로 보냈고 4는 3으로 보냈으니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함수를 찾을 때 x 하나랑 y 하나가 꼭 대응되어야 하고 화살을 두 개 맞는 y 값이 존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여러 번 합성해라 라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f제곱은 f 합성 f, f세제곱은 f랑 f제곱을 합성한 거예요. 여러 번 합성해서 합성함수의 함수값 f30제곱 2 더하기 f31제곱 3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f를 여러 번 합성을 직접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규칙이 존재합니다. 자, 그 규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똑같이 옮겨서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간에 비어있는 게 1은 3으로 2는 1로 3은 2로 가는 게 비어있어요. 이렇게 함수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할 것은 반복이 되는 게 분명히 등장합니다. 그럼 f라는 함수를 함수값을 몇 번 구해야지 반복이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시작해서 함수 f를 한 번 하면 3으로 가고요. 두 번 하면 2로 가고 세 번 하면 1로 가네요. 그러면 함수 f 합성 f가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인지 다른 원소들도 확인해보면 2는 1으로 갔다 3으로 갔다 2로 가고요. 3도 2로 갔다가 1로 갔다가 3으로 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f라는 걸 내가 3번 하면 함수의 값을 3번 구하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온다 라는 거고요. 이 f 합성 f가 의미하는 건 f 세제곱 x겠죠. 이게 x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건 3번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숫자가 30, 31이건 뭐 몇백이 되든 몇천이 되든 상관없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에 따라서 함수값이 결정이 됩니다. 자, 30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죠. 30은 3 곱하기 10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함수값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고 31제곱은 나머지가 1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3에서 한 번 화살표를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은 얘는 F3하고 같고요. F3은 2라서 결론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얼마가 된다? 구한 거 둘이 더하면 되니까 4가 됩니다. 더 제곱수가 나온다면, 함수 합성에서 제곱수가 나온다면 일단 무조건 자기 자신이 되도록 하는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합성이 존재합니다. 그게 몇 번 합성을 해야지 합성함수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만큼 계속 없애서 결론적으로는 나머지를 구한다면 여러분들이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함수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풀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랑 gx가 있는데요. f 역함수 합성 g 합성 f 마이너스 4. 자, f 역함수 합성 g 합성 f에서 마이너스 4의 함수값을 구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건 f 역함수 합성 g에 f-4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맨 뒤에 합성을 괄호로 바꿨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찾을 거는 f-4를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함수 f는 정의역 중에서 x의 값이 음수일 때 양수일 때 함수값이 나눠져 있고요. 그쵸? x, 지금 마이너스 4는 음수이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함수값은 1이라서 이것을 위에다가 대입해 보면 일단 f-4는 1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구해야 되는 건 f역함수 합성 g1을 f역함수 g1로 괄호로 쓰면 그 다음에 구할 거는 g1의 값이겠죠. 자, g1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1은 gx가 어차피 x 플러스 3이니까 x 자리에 1 대입해서 4가 되는 거 쉽게 구합니다. 그래서 f 역함수 4의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f 역함수 4의 값을 지금 구하기 위해서는 f 역함수를 구하는 것보다는 계속하고 있지만 이 f 역함수 4의 값을 알파라고 두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f 알파는 4라는 걸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fx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함수 값이 바뀌기 때문에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알파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자,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위쪽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알파 제곱 플러스 3이 4면 되고 알파 제곱은 1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알파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1의 값을 갖고 오면 되고요. 자, 알파가 0보다 작다면 아래에 대입하면 되니까 자, 2분의 1 알파 플러스 3이 얼마가 되면 된다? 4가 되면 된다. 그러면 2분의 1 알파는 1이 되니까 알파는 2인데 알파 값이 음수라고 가정해 놓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때는 안 돼요. 그러면 알파의 값이 1이니까 결론적으로는 1이 돼서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f에
마이너스 4의 함수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함수에다가 x값을 집어넣고요.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는 원래 함수의 함수값으로 돌려서 생각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도 f 역함수 4의 값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인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p라고 할 때 선분 OP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교점 p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fx의 그래프랑 f 역함수 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요.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y축, 원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려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하면 되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라서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4인 상태고요. x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에 4를 지나도록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그래프는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되도록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 자,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을 그렸어요. y는 x. 그러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fx의 그래프랑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x랑 y가 바뀌는 거라 꼭지점의 좌표도 x랑 y가 바뀌겠죠. 2, 마이너스 4가 꼭지점이었다면 마이너스 4, 2가 꼭지점이 될 거고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이 보라색 그래프가 y는 f 역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파란색 원래 함수 fx의 그래프랑 보라색 그래프를 찾아보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은 어디에 생기나요? 직선 y는 x 위에 지금 교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교점이 생겼어요. 이 점이 뭐가 된다? p가 된다. 그러면 역함수의 식과 y는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원래 함수의 식을 갖다고 놓고 풀 게 아니라 어차피 점 p는 누구의 교점이냐면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x 직선의 교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함수의 우변에 있는 식을 x제곱 마이너스 4x와 x가 같다고 놓고 풀면 교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우변에 있는 x를 좌변으로 옮기면 x제곱 마이너스 5x는 0이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5는 0이라 x의 값은 0
또는 5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원점은 아니니 점 P의 좌표가 얼마가 된다? 5,5가 되겠습니다. 점 P의 좌표는 5,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 P가 5,5기 때문에 선분 OP의 길이는 X좌표 차이도 5고 Y좌표 차이도 5라 이것을 계산하면 5루트 2가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함수 fx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생긴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역함수의 식을 구하지 않고 원래 함수랑 직선 y는 x의 교점을 이용해서 점 P의 좌표를 찾아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두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y는 x 플러스 b에 대하여 대칭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저 상태로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태로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이 분자에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x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남아 있어야 되니까 5를 더해 볼게요. 그러면 식 자체는 x 플러스 1분의 5 마이너스 3이 돼서 점근선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하고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점근선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점근선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중요한 건 그래프를 전체로 그리지 않더라도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하고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점근선이 이렇게 있을 때 분자가 지금 5라서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는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러면 두 직선 기울기가 1짜리 마이너스 1짜리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기울기 1짜리 직선도 지금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도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게끔 그리면 지금 y는 x 플러스 b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에 대해서 유리함수 y는 검정색으로 그려놓은 거 있죠? y는 x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3x 하고 3x의 그래프가 두 개의 보라색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는 두 점근선의 교점인 빨간색 점과 그 다음에 보라색 두 개의 직선, 기울기 1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두 개의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고 두 보라색 직선이 여기 빨간색 점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면 지나는 점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는 직선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니 a의 값은 이때는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1짜리 직선인 y는 x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면 이때는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플러스 b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상수 a, b의 값을 구해 보았습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점근선의 교점과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 1짜리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유리함수 y는 x-1분의 2x 플러스 5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먼저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점 8,3을 지난다예요. 자, 지나는 점은 대입해도 함수의 식에 대입해도 식이 성립하겠죠. 자, y자리에 3, x자리에는 8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8 빼기 1이니까 7이고요. 분자는 16 플러스 5니까 21이라서 실제로 3과 같아지니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8,3을 지나니까 대입해도 성립합니다. 니은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점근선은 두 직선 x는 1, y는 2다. 자, 점근선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확인하죠? 식을 변형해야 되겠죠. 니은 식을 한번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1분의 2x 플러스 5니까 2로 묶어서 더하기 7을 하면 2x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러면 y는 x-1분의 7 플러스 2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점근선이 구해지죠. 점근선이. 자, 점근선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점근선은 x는 1,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그 다음에 y는 2, 이렇게 두 개의 점근선 맞아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니까 디귿은 그래프가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그래프를 직접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오른쪽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X축과 Y축 그려놓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X축과 Y축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점근선 x는 1하고 y는 2 이렇게 두 개의 점근선이 있겠습니다. 자, x-1 위에 분자가 7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에 그려지는데 왼쪽 아래에 원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x는 0을 대입해보면 x는 0을 대입해보면 y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와서 0, 마이너스 5를 지나겠네요. 엄청 많이 내려가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대칭이 좀 되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때요? 4사분면을 지나는 부분이 생기겠죠. 자, 4사분면을 분명히 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말이죠. 그래프는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려보니까 4사분면을 지나도록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자, 마지막으로 리을을 보면 리을은 자, 평행이동하였을 때 유리함수 y는 x-1분의 5x 플러스 2의 그래프와 겹쳐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판단해요? 지금
니은에서 우리가 식을 변형했을 때 분자에 7이 있었죠? 이 7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평행 이동했을 때 겹쳐집니다. 그쵸? 자, 식을 조금 바꾸면 y는 x-1분의 분자에도 x-1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 2를 만들어 주려면 뒤에 7을 더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y는 x-1분의 7 플러스 5가 되기 때문에 평행이동 했을 때 어쨌든 간에 똑같이 분자에 7이 있으니까 겹쳐집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아요.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은 맞고 디귿 틀리고 리을이 맞으니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유리함수 y는 x분의 1의 그래프 위의 점 A에서 x축, y축에 각각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BC라고 하겠대요. 유리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랑 삼각형 ABC의 넓이가 8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점 A를 먼저 찾아줘야 되는데 점 A의 좌표가 주어져 있지 않으니 X좌표를 한번 A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 A는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해도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Y 값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A의 좌표가 A, A분의 1이다 라고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B랑 C라는 점은 X축,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C는 X좌표, B는 Y좌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점 C의 X좌표는 점 A의 X좌표와 같고 B의 Y좌표가 A의 Y좌표랑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점 BC의 나머지 하나의 좌표는 y는 x분의 k라는 식에다가 대입해서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점 C의 y좌표는 a분의 k가 될 거고 점 B의 x좌표는 ak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식에다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삼각형 ABC의 넓이입니다. 삼각형 ABC 넓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는 당연히 각 A가 직각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선분 AB의 길이 곱하기 선분 AC의 길이가 될 거고 AB의 길이는 Y좌표 점 AB가 같기 때문에 X끼리 빼면 되고요. AK 빼기 A 그 다음에 선분 AC의 길이는 C에서 A의 Y좌표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인 거는 앞으로 한번 빼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A의 K-1 곱하기 여기는 A분의 1 K-1이 되겠죠. A랑 A분의 1이 약분이 되니 2분의 1의 K-1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것이 삼각형 ABC의 넓이인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K-1의 제곱이 16이니까 K-1의 제곱이 16이기 때문에 K-1은 4거나 K-1은 마이너스 4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K값은 얼마가 될까요?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는 뿔마 4니까 K는 5 또는 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것이고 k의 값이 양수라고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3은 안 되고 그래서 원하는 k의 값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점 A가 기준점이 돼서 X축, Y축으로 점 BC를 평행 이동시켰다고 생각을 하면 점 A의 좌표를 찾은 상태에서 점 B랑 점 C의 좌표도 찾은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식의 계산입니다. x의 값이 루트 3일 때 주어진 무리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지금 이 상태로 x에다가 루트 3을 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뭘 하냐? 분모의 무리식이 있는 경우에는 뭘 합니까? 유리화를 하겠죠. 일단 이렇게 주어진 식을 썼는데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분자 분모에 똑같이 뭘 곱합니까? 부호를 반대로 한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1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합니다. 그러면 일단 분모는 합차 공식을 사용하면 되므로 둘이 제곱해서 빼면 되겠죠. x 플러스 1에서 x 마이너스 1을 뺍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제곱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 더하기 2 루트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일단 분자는 제곱해서 써주면 됩니다. 분모는 x끼리 사라지니까 분모에 2만 남고 지금 없어지는 거 한번 지워볼게요. 자, x가 사라지고요. 분모는 분자는 1과 마이너스 1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2 루트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 x 플러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 x는 루트 3을 이제 대입해주면 식의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3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빼기 1입니다. 그러면 계산한 값이 루트 3제곱은 3이니까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나와서 x는 루트 3일 때 주어진 식의 값은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분모에 무리식이 있는 경우에는 유리화를 통해서 식을 간단하게 고친다. 이 내용이 10번에서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함수 중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였을 때 함수 y는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와 겹쳐지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해봐야 되겠죠. 기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랑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걸 봤더니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므로 x축 대칭을 하면 y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식이 y는 루트 마이너스 x가 돼서 기억은 겹칠 수 있습니다. 대칭 이동을 통해서 x축 대칭을 통해서 겹쳐질 수가 있는데 니은을 보시면 루트 마이너스 2x라는 무리함수의 식이 있죠. 자, 이 식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해도 안 됩니다. 겹쳐질 수가 없어요. 여기 루트 안에 있는 x의 개수가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니은은 절대로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으로 겹쳐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디귿을 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이라는 무리함수의 식이 있는데 식을 잘 보면 루트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고 그 다음에 x의 개수도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을 하면 자, 함수의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바뀝니다. 그러면 나머지 평행이동을 통해서 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y는 루트 마이너스 x로 바뀔 수가 있겠죠. 얼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y는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로 바꿔줄 수가 있으니 디귿도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래프를 겹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의 개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y는 3분의 1 루트 x3 마이너스 9x 플러스 1. 그러면 여기는 x의 개수가 마이너스 9니까 안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에 나와 있는 3분의 1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자, 집어넣으면 y는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땐 제곱해서 들어가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바뀝니다. 루트 안에 9분의 1을 곱한 거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물론 찾으면 알 수 있지만 얘도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겹치는 거는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세 개의 함수의 그래프를 겹치게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함수 파트 마지막 문제 1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는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치역은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조건에 임의의 두실수 x1, x2에 대하여 fx1은 fx2이면 x1은 x2이다. 자, 이런 말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잘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교과서 20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교과서 207페이지 왼쪽에 화살표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다? 1대1 함수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임의의 두실 수 x1, x2에 대하여 fx1이랑 fx2가 같으면 x1이랑 x2가 같다라는 말은 주어진 함수 fx가 1대1 함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대1 함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평행한 직선과 무조건 한 번씩만 만납니다. 그쵸? 그게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쭉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어떤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거냐면 유리함수 x-3분의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3분의 x 플러스 1은 x-3 플러스 4로 쓸 수 있으니까 자, 유리함수의 식이 x-3분의 4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점근선 두 개 알 수 있겠죠. 자, 점근선이 x는 3하고 y는 1입니다. 이 두 개의 점근선을 이용해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중요한 건 x가 4보다 클 때죠. x가 4보다 클 때. 이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근선을 그려야 되겠죠. x는 3이라는 점근선이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 3. 그 다음에 y는 1이라는 점근선이 있겠습니다. 1. 그래서 y는 1, x는 3이라는 두 개의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x가 4보다 클 때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x는 4를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값이 4라면 대입했을 때 y의 값은 4-3분의 4 플러스 1이라 5가 나오니 4,5를 지나도록 그래프를 그려주어야 합니다. 그쵸? 4,5를 지나도록 그래프를 그리는데 4보다 크다니까 여기는 구멍을 뚫어놓고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일단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이제 해야 되는 건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리함수 루트 4-x 플러스 a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무리함수의 식을 보니까 x의 개수가 음수고 루트 앞에 플러스라서 왼쪽 위의 방향으로 그래프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a의 값이 5보다 크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만약에 5보다 작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두 개 다 판단을 했을 때 일단 위에 있는 부분은 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왜? 여기 중간중간에 치역에 빈 구멍들이 보이죠? 그래서 가조건이 안 되고 아래쪽에 있는 건 나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대1 함수여야 되는데 지금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교점이 두 개 생기는 지점이 발생하니 1대1 함수가 안 돼요. 그렇다면 a의 값은 5보다 작아도 안 되고 커도 안 되는 여기를 칠한 상태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야지만 가조건과 나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가조건과 나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려면 중요한 건 a의 값이 5이어야만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a가 5보다 크면 가조건이 안 되고 a가 5보다 작으면 나조건이 안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주어져 있는 f3 곱하기 fk는 24라는 것에서 상수 k의 값을 찾습니다. f3 곱하기 fk가 24인데요. 일단 f3의 값은 x값이 4보다 작기 때문에 어디에 집어넣어야 하냐면 무리함수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자, f3 한번 찾아볼게요. f3은 자, x를 무리함수에 집어넣으니까 4 빼기 3, a는 5였으니까 6입니다. 그쵸? 그래서 f3이 6이기 때문에 fk의 값은 얼마여야 돼요? 4여야 되죠, 4. 근데
함수 값이 4이려면 여기에 5보다 작은 쪽에 4가 존재하기 때문에 fk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유리함수의 k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자, k 빼기 3분의 k 플러스 1이 4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해보면 4k-12는 k 플러스 1이고, 그러면 넘어왔을 때 3k가 13이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의 값은 3분의 1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 3분의 13이다 라는 걸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치역과 1대1 함수인 것을 이용해서 a 값을 찾아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다시 한번 보면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학 익힘책 함수 파트 문제풀이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